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여성이며 현재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파혼했어요. 그것도 그의 엄마 때문에 결혼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친구가 승진했는데 그걸 혼수 비용을 더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1억이나 말이죠. 1억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승진했다고 1억을 더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인성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에 바로 파혼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엮이지 않는 게 현명한 거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승진한 게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무리한 혼수를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집안 정체를 알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깟 승진이 뭐라고. 무슨 자식을 흥정하듯이 구는 걸까요? 이런 시모라면 결혼해서 마음고생 좀 하겠다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시모와 다를 게 없는 인간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파혼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아빠는 작은 회사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잔뼈가 굵은 회사고요. 우리 집은 아빠의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사는 집안이에요. 제가 유일한 외동딸이기 때문에 남들은 아빠의 일을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침 아빠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중이라 가끔 아빠와 점심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요. 아빠가 저를 친근하게 친구처럼 대해주셨거든요. 하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빠가 맛있는 걸 사주신다고 하셔서 아빠 회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거리에 서 있는 아빠를 보게 되었는데 옆에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둘의 대화가 다 끝난 다음 아빠에게 다가서서 옆에 있던 사람에 관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딸 왔어? 응. 근데 저 사람 누구야? 누구기는 직원이지. 그래? 저번에 아빠 야유회 갔을 때 직원들하고 사진 찍은 거 보여줬잖아. 거기서 본 적 있는 얼굴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야? 그렇지. 이번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직원이야. 그렇구나. 왜? 저 사람한테 관심 있어? 어떻게, 아빠가 다리 좀 만들어줄까? 아이, 됐어.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거 광고할 일 있어? 안 그래도 회사 가까워서 길에서 자주 마주칠 텐데 그때마다 어색하게 인사해야 하잖아. 네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뭐, 내 스타일이기는 하지. 됐어. 내가 지금 일할 때지 남자 만날 때가 아니잖아. 아빠, 나 배고파. 얼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솔직히 아빠의 말대로 관심이 생기긴 했습니다. 제대로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처음 본 이미지 그 자체가 딱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평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감이 갔어요. 제가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는 듯 보이자 아빠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빨리 제가 시집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자에 별 관심 없고 일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언제 시집가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관심이 꽤 반가우셨나 봐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리를 놔준다고 하실 만큼요. 호감이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를 잊고 있었는데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계속해서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직장이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자주 가는 카페와 헬스장 등 몇 번 마주치니까 그 남자에 관한 관심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헬스장에서 결정적으로 친해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저기, 네? 이거 흘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네요. 네, 뭐, 아, 그리고 괜찮으시면 이거 하나 드실래요? 그게 뭐예요? 밑에서 마시려고 샀는데 1+1이더라고요. 하나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마침 목말랐는데 잘 마실게요. 그런데 물건 잃어버릴 뻔한 거 챙겨주셔서 오히려 제가 사드려야 하는데 얻어마셔서 어떡해요? 에이, 이게 뭐라고. 전 그러면 나중에 커피나 한 잔 사주세요. 괜찮으시다면. 그럴까요, 그럼? 사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몇 번 뵀어요. 아, 여기 사거리 앞에 있는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거기 카페만 가거든요. 커피 맛이 괜찮아서. 아, 저던데. 와, 우리 인연이 있나 봐요. 같은 카페, 같은 헬스장 다니는 거 보니까. 작은 계기를 시작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게 불씨가 되어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공통점이 많은 부분에 서로 끌렸어요. 저는 그전부터 이 사람이 아빠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 걸 알고 그때부터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저에 관한 호감이 계속 쌓여갔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헬스장에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호시탐탐 말 걸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물건을 놓고 가는 걸 보고 그때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썸을 타다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1년이 넘었을 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제일 신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일만 하는 우리 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냐며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사실은 길에서 본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김 팀장이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딱 우리 딸이 좋아할 스타일이더라.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싫다더니 대체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희한하게 동선이 자꾸만 겹치더라고. 같은 카페도 다니고 같은 헬스장을 다니고 그러다 우연히 대화 나누면서 알게 됐지? 그렇구나. 그래. 아빠는 조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저 우리 딸이 좋으면 그만이야. 김 팀장 정도면 사윗감으로 나쁘지 않지.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그나저나 내가 네 아빠인 거는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아직 몰라. 안 그래도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이야. 나중에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아. 근데 많이 놀라겠지. 당연하지. 결혼할 여자가 본인이 다니는 회사 대표 딸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그래서 더 입이 안 떨어져. 기회 봐서 잘 말해볼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빠는 모른 척 해줘? 다른 집들 보면 능력 좋은 사위를 얻으려고 까다롭게 보잖아요. 미리 몇 명을 추려서 선을 보게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깨어있는 분들이셨습니다. 능력 보고 선 봐서 결혼하는 걸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셨고 그건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셨어요. 결혼은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혼할 상대에 관한 어떠한 편견도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좋으면 부모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를 집에 소개해드리기 전부터 이미 결혼을 허락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댁부터 먼저 방문해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 집은 보나마나 결혼 허락한 상태고 제 정체에 관해서 아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 시댁부터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했고 주말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이쁘네.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단아한 제 외모가 마음에 든다며 좋아하셨고 우리 둘이 잘 어울린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이번에는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아빠가 회사 일로 급히 출장을 가게 되셨습니다. 생각보다 해외에 꽤 오래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소개가 계속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인사는 나중에 아빠 돌아오시면 차차 하는 거로 하고 먼저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양쪽 집안에서 보태주시는 돈과 저희가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지만 남자친구와 협의해서 제가 모아놓은 돈 5천을 혼수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한테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전해줄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뭔데? 나 회사에서 승진했어. 이제 팀장이 아니고 과장이야. 과장? 갑자기? 팀장 단 지 얼마 안 됐는데 승진시켜준 거야? 오늘 발령 났어. 나도 갑자기 과장으로 승진되어 어안이 벙벙하긴 한데 어쨌거나 잘 된 일이잖아. 회사 측에서는 내가 일도 잘하고 능력 있다고 좋게 봤나 봐. 그렇구나. 축하해. 고마워. 아, 그나저나 장인어른은 언제 돌아오신대? 출장이 꽤 길어지시네. 빨리 인사드리면 좋겠는데. 그러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아빠한테 한번 연락드려보고 알려줄게.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승진 소식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승진해서 좋기야 하지만 아빠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일이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께 안부차 연락드릴 겸 남자친구의 승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다며 본인이 지시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빠는 중요한 계약건으로 출장을 가신 건데 그걸 준비하고 기획한 게 남자친구라고 하셨어요. 준비를 꼼꼼하게 잘한 덕에 걱정과 달리 계약건을 따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인사평가를 높게 하셨대요. 어차피 결혼하면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으니 이참에 승진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확 승진시키면 다른 직원들 보기 조금 그러니까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물려받게 할 거라는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승진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쪼록 계약 성사가 코앞이니 곧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셨고 그때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아빠가 곧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대표 딸이라는 걸 말할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났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갑자기 찾아온 거잖니. 전화로 말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직접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어. 네, 잘 오셨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있으니 퇴근하면 잠깐 보자고 하셨어요.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예비 시모가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시모와 마실 커피를 주문하고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실 말씀이란 게 뭐예요, 어머니? 아, 별건 아니고 혼수 말이야. 아무래도 금액을 더 올려야 할 것 같아. 얼마나요? 한 1억 정도? 네? 1억이요? 아니, 뭐 이렇게 놀라고 그래? 내가 못할 말한 것처럼. 너무 큰 돈을 말씀하시니까 놀라서요. 전에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 생각하고 있다고 했을 때 별 말씀 없으셨잖아요. 갑자기 왜 1억을 해오라고 하시는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 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는 별 말씀 없으시더니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달랐으니까 그렇지. 너도 들었잖아. 우리 아들 승진한 거. 내가 들어보니까 일을 곧잘 잘하는 것 같더라고. 내 아들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애가 참 똑부러지고 영특해. 우리 집안이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더 뒷바라지 확실히 해줬을 거야. 그러면 아마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니까? 그러지 못한 게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능력을 펼쳐주네? 아니, 팀장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금세 과장으로 승진한 게 어디 보통 일이야? 우리 애가 일도 잘하고 그만큼 능력이 받쳐주니까 회사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니겠니? 이런 기세면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본다. 그러니 혼수 5천은 약소하지. 우리 아들의 값어치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 뭐 내가 갑자기 말 바꿔서 당황스러운 건 이해한다만 상황이 달라진 걸 감안해 주렴. 우리 아들 값어치가 상승했는데 고작 5천 가지고 되겠니? 당연히 더 받아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 회사가 대기업이랑 계약되어 있잖아. 그럼 거의 대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야. 그냥 대기업 과장이라고 생각해도 돼. 아마 진짜 대기업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 받을걸? 아무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 승진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그럼 혼수 비용으로 1억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지. 1억을 더 올리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생각한 5천에서 1억을 추가하는 거지. 그럼 총 1억 5천. 네? 어머니, 그건 조금 어려운데요.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모은 돈이라고는 5천이 전부인데. 어머,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님께 받든 뭐라든 1억 5천으로 준비하렴. 이 말하려고 보자고 했어. 대뜸 혼수 비용으로 1억 5천을 요구하는 예비 시모. 1억도 놀라운데 1억 5천을 요구하니까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혼수 비용 승진이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준비 못할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막말로 남자친구가 대기업에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일 뿐인데 이걸로 이렇게나 많이 요구한다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혼수 비용 5천도 작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혼수 비용은 내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에 어떻게 해야 하나 난처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남자친구가 승진해서 저도 기쁘고 좋은데 대체 승진이 혼수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혼수 비용으로 1억 5천은 너무 과해요. 저희 둘은 가진 돈에서 양쪽 부모님께 조금의 지원만 받고 검소하게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 결혼이 무슨 장난이니? 결혼은 너희들이 정한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른 말 듣는 거다. 뭐 당장은 1억 5천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 그냥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텐데 그럼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얼마겠어? 그걸 생각하면 너도 그만큼의 혼수를 준비해야지. 결혼이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쳐? 서로 공평하게 낼 건 내고 해야 하는 거잖아. 네가 혼수를 5천만 해온다고 하면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니겠어? 솔직히 우리 아들 벌이도 나쁘지 않잖니. 중소기업이라고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안 그래? 우리 아들이 착해서 망정이지. 마음 먹으면 너보다 더 능력 좋고 잘 나가는 여자 만나서 결혼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내가 말한 만큼 준비하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억 5천이야. 만약 제가 못하겠다면요? 그럼 할 수 없지.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준비해. 그깟 돈 때문에 귀한 남자 놓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준비할 시간은 넉넉히 줄게. 그럼 돈 마련되면 연락하렴? 난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가보마. 시모의 만남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황당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수록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어이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으로 승진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당당히 1억 5천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승진을 빌미로 아들 장사하려는 건가? 이게 말로만 듣던 자식 장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는 이 일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예비시모 혼자 결정하고 한 말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예비시모가 너무도 확고하게 말해서 도무지 저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면 남자친구도 저처럼 펄쩍 뛰면서 놀랄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대신 본인의 엄마와 잘 이야기 나눠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저의 착각이었나 봐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드려야지. 뭐? 내가 모은 돈은 5천만 원이 다야. 그렇게 어디서 1억을 마련해와? 그렇다고 결혼을 엎을 수는 없잖아. 1억 5천 준비 못하면 결혼 없던 일로 하신다고 했다며. 그깟 돈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자기한테 나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든 준비해. 어디 빌릴 곳이라도 없어? 아니면 장인 장모님께 잘 말씀드려보던가. 우리 결혼할 때 얼마 보태주시기로 하셨다면서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달라고 해봐. 뭐? 어떻게 어머님이랑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 나는 자기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내 말 듣고 어떻게 그 큰 돈을 준비하냐며 펄쩍 들 줄 알았거든. 무엇보다 승진한 거로 1억을 더 요구한 건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 나는 엄마가 하신 말씀 충분히 설득되는데? 자기가 아직 사회 경험이 적어서 잘 모르나 본데 단기간에 과장단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야. 내가 그만큼 일을 잘하는 거고 능력이 출중하니까 회사에서 인재인 나를 알아보고 인정해 준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엄마 말대로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시간 문제야. 나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거야. 회사에 뼈 묻을 각오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보란 듯이 높은 곳까지 올릴 거야. 엄마가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투자한다고 생각해. 내 덕에 나중에 자기 사모님 소리 듣게 될 수도 있어. 그럼 1억 5천이면 꽤 합리적인 금액 아닌가? 아니 오히려 자기한테는 이득 같은데? 뭐라고? 이득?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어. 안 그래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남자친구의 말까지 들으니 어이가 2배로 없어졌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남자친구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놀랍더라고요. 이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는데 다시 보이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겸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모르는 인간이더군요. 나와 아빠 덕에 승진한 것도 모르고 본인의 능력을 엄청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이때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런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다니 아차 싶었습니다. 연애하느라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인 게 아까웠지만 파혼이 정답이라 생각했습니다. 본전 생각해서 아쉽다고 지옥길에 뛰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결혼 전에 파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혼자 파혼을 결정짓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저는 이런 집안과 결혼할 수 없고 이런 남자와 결혼하기에는 너무도 아깝다고 말이죠. 결코 1억이란 돈이 없어서 결혼을 접는 게 아니에요. 비록 저한테는 없지만 저희 부모님은 얼마든지 보태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사상과 고집을 가진 집안에 1억 5천을 바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막말로 우리 집안이 잘 살고 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눈이 환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예비시모가 아니었다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부모님께 남자 보는 눈이 아직 어리숙하다고 제 믿음과 판단이 틀렸다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파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두 분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그런 집안과는 얽히지 않는 게 인생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깨우칠 만한 무언가의 교훈을 주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냥 말로 파혼을 통보하기가 뭔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침을 전파할까 생각하다가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부모님께 혼수 비용으로 1억이 모자란다고 말씀드렸더니 도와주시겠대. 그래? 잘 됐네. 거봐, 도와주실 거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이 결혼하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럼 장인어른 한국에 들어오신 거지? 이번 주에 인사드리러 가면 되나? 안 그래도 부모님께 주말에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드려놨어.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도 함께 모시고 오면 어떠냐고 하시네? 우리 엄마를? 우리 집 테라스가 꽤 넓거든.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오래 사셔서 사람들 초대하는 걸 좋아하셔. 함께 바비큐 파티도 하고. 어차피 곧 있으면 상견례도 할 텐데 겸사겸사 얼굴 익히면 좋잖아. 그래? 그럼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 제 계획은 남자친구의 엄마를 우리 집에 끌어들여서 아빠와 저의 정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는 거였습니다. 그럼 분명 얼이 빠지겠죠? 그때 제대로 한 방 먹인 뒤에 파혼을 통보할 생각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대충 미끼를 던졌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남자친구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참 머리에 필터도 안 걸치고 본인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글쎄 그 아줌마가 테라스가 얼마나 크길래 초대한다니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지? 어디 예비사돈네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좀 해볼까? 라고 했다는군요. 제대로 미끼를 물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미리 제 계획을 말씀드렸고 제가 준비한 판의 장단을 같이 맞춰주신다고 했어요. 아니, 아빠가 너무 웃긴 게 본인 아들 잘난 줄 알고 1억 5천이나 요구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어떻게 생겼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 궁금했는데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더 귀하고 값지다는 걸 톡톡히 보여줄 거라고 큰소리 치시는데 웃겨서 혼났네요. 아무튼 대망의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제가 짠 연극판에 초대될 관객을 기다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어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이 우리 집 초인종 벨을 눌렀습니다. 자기 왔어?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사돈하고 사부인 안에 계시지? 이거 별건 아니고 초대해 주셨는데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준비해봤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제게 작은 과일 바구니를 하나 띵 넘기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현관부터 거실로 향하는 순간까지 눈알로 이리저리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음성이 들려왔죠. 세상에나, 집이 참 좋네. 새아기, 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1억에 벌벌 떨었니? 이 정도 형편이면 1억이 뭐야? 2억도 가능한 수준이구만.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그저 빙긋 웃기만 했고, 남자친구의 엄마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우아하게 내리깔고 격조이는 척 인사하더군요. 아이고, 사돈, 사부인. 안 그래도 언제 뵙나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 수준을 보고 많이 부족한 모양이었어요. 한껏 신나서 웃어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들어왔는데 남자친구는 부모님 보고 서둘러 인사하고 허리를 굽히다가 순간적으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빠와 눈이 딱 마주쳤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보던 대표님 얼굴이 앞에 있으니까 놀랄만도 할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서는 반쯤 숙인 허리로 멍하니 아빠만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거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사장님, 아니 사장님의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기는 여기가 내 집인데. 딸한테는 이야기 들었네. 내 딸이 결혼하려는 상대가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 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식은땀을 흘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아니, 사장님의 따님과 결혼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놀라서... 사장님이 제 장인어른이 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말 안 했어. 내 서프라이즈 어때? 세상 참 좁다. 어떻게 자기가 우리 아빠 회사 직원일 수 있을까? 부모님과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남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남자친구는 한껏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표정 관리하기 힘들어 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남자친구의 엄마 역시 표정이 다채로웠습니다. 처음 남자친구가 사장님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눈이 한껏 커져서는 아빠와 남자친구를 번갈아가며 쳐다봤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욱 재미있게 흘러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이라니. 예비사돈이 네가 다니는 회사의 그 사장님이라고? 우리 사장님이셔. 아이고 세상에. 사장님인 것도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사장님인 줄 알았으면 과일 바구니 말고 한우 세트를 준비했을 텐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약소해서 부끄럽네요. 남자친구의 엄마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좀 전에 보였던 여유로움이 싹 가신 채로 안절부절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선물이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아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법이죠. 정말입니까? 예비사부인은 마음 말고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데. 에? 딸아이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혼수로 1억 5천을 요구하셨다면서요. 그거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딸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김 과장에 비하면 우리 딸이 아까운 조건이니까요. 그래도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허락했는데
예비 사부인께서는 저희 딸아이가 부족했나 봅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치고는 돈을 더 중요시 하셔서요. 아니, 그거는 우리 아들이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비사돈이 더 잘하실 듯한데 우리 아들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이지 않습니까? 인재요. 글쎄요, 뭐 성실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재라고 칭할 만큼의 성과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 김 과장? 네? 네, 뭐 들어보니 자네도 그렇고 예비 사부인도 그렇고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구만. 자네의 능력을 높이 사서 승진시킨 게 아니라 우리 딸하고 결혼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준 것일 뿐이네. 난 내 딸과 결혼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밀어줄 생각이었어. 아빠의 말씀에 두 모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 표정을 보셨어야 하는 건데 우리 가족만 보기 아까울 정도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게 압권이었거든요. 승진의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된 남자친구는 부끄러운 듯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의 엄마란 사람은 더욱더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제게 한 말이 있으니 찔리는 듯 보였어요. 그랬던 거군요. 뒤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새아기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댔네요. 이건 미안해서 어쩐담. 저 사돈, 그 혼수 말입니다. 그냥 안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비 사위라고 이렇게 어여쁘게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혼수는 무슨 혼수입니까? 우리 새아기 자체가 혼수죠. 어머, 정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네요. 본인 아들이 저보다 잘나도 너무 잘나서 투자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과 다르게 아들의 조건이 더 좋아졌으니까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그랬나? 아이, 내가 그때는 과장으로 승진했다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만 정신이 어떻게 획가닥 됐나 보다. 아, 그래요? 그럼! 안 그래도 우리 새아기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미안해. 자식이 회사에서 인정받았다니까 부모로서 너무 기뻤나 봐. 그래서 과하게 오바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많이 당황스러웠지? 아유,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신경 쓰이게 했네. 원래 부모가 그런 거야. 자식 일이라면 정신을 못 차려. 기회 봐서 내가 한 말 정정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아니, 나한테는 우리 새아기 자체가 혼수지. 그깟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말고. 아이, 그냥 내가 자식 일에 신나서 정신 나간 소리 했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일은 싹 잊어버리렴.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혼수 없이 결혼 잘만 하잖니. 얼마 할 거라고 딱 못 박아 두지 말고 우리 새아기 하고 싶은 만큼 해. 나머지는 우리 쪽에서 부담하마. 아이고 사돈, 제가 참 신뢰가 많았습니다. 혼수 비용 1억 더 올리라는 말 듣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막상 제 입으로 뵙고 후회 많이 했어요. 괜히 우리 새아기한테 부담 줬구나 싶고 미안하더라고요. 이 방정맞은 입 때문에 여러모로 심려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이지. 남자친구의 엄마란 사람은 태세 전환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혼수 물릴 마음 조금도 없으면서 우리 집 정체 알고 말을 싹 바꾸는 것 좀 보세요. 하긴 지금 혼수가 대수인가요? 그깟 돈 없어도 저랑 결혼하면 남자친구 인생이 탄탄대로인데 혼수 없이 몸만 간다고 해도 두 팔 벌려 환영하겠죠. 속이 너무도 훤히 보여서 부모님과 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후회하셨구나. 그런데 저는 왜 그 말을 못 믿겠죠?
우리 아빠가 회사 대표인 걸 알고 말 싹 바꾸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럴 리가. 나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말 취소하려고 했어. 진짜야. 그건 아줌마의 알량한 거짓말일 뿐이죠. 뭐 아줌마? 네, 아줌마요. 사실 그날 혼수 비용 1억 5천으로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 결혼이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아무래도 아줌마 같은 속물을 시어머니로 모시기에는 제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파혼할 건데 계속 어머님이라는 호칭 쓸 필요 없잖아요? 아들이 누구 덕에 승진한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게 참 기가 막혔어요. 무슨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엄마를 둔 남자친구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회사 대표시니까 돈에 벌벌거릴 만큼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에요. 아줌마가 말한 1억, 2억이든 3억이든 얼마든지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집안과 같은 수준의 남자를 만났을 때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승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비용을 요구하는 건 절대 들어드릴 수 없어요. 저희 집안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승진한 게 벼슬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거예요. 자식 가지고 흥정하려고 한 아줌마의 잘못된 생각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느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파혼으로 가기 위한 무대. 이렇게 제가 준비한 무대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파혼했고 전 남자친구는 아빠 보기 껄끄러웠는지 회사를 그만뒀어요. 물론 제게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없냐고 붙잡았지만 이미 저는 마음 정리 끝난 상황이라 단호하게 굴었거든요. 더 이상 매달려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느꼈는지 깔끔하게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의 엄마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전 남자친구보다 더 질척거렸습니다. 도시락까지 바리바리 싸서 찾아오고 연락도 해대는 통에 귀찮아서 혼날 지경이었어요. 이미 파혼하기로 결정났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고 강력하게 나갔더니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고 있네요. 아마 제게 오만하게 굴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의 휴식을 가진 다음 다시 힘차게 새 출발하며 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